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매일 따라 하시면 장담하는데 2주 안에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 거예요.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자주 권해드리는 방법인데요.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리 운동해도 체중이 안 빠지거나 식사 조절이 좀 어려운 분들 있으신가요?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어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좀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.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이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식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식사법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만약 먹는 순서를 분류한다면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식사법이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식사법입니다. 이렇게 먹게 되면 지방도 쉽게 쌓이고 또 간식, 후식 같은 것도 좀 더 당기게 돼서 총 섭취량으로도 좀 더 많이 먹게 됩니다.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밥, 면, 빵 같은 탄수화물을 좀 가장 먼저 먹게 되면 이게 소화 흡수가 아주 잘 되고 그에 따라서 혈당이 좀 빠르게 쭉 상승하게 됩니다. 높아진 혈당에 대한 몸의 반응으로 인슐린이 좀 강하게 분비가 돼요.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혈관 속 당을 말초 조직으로 들여보내서 에너지원으로 좀 쓰게 하고 또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탄수화물 저장고로 채워주게 됩니다. 이러한 에너지 공급과 저장에는 당연히 일정 양의 속도의 상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우고도 남은 당은 지방세포로 좀 보내게 됩니다. 근데 탄수화물부터 먼저 식사를 하게 되면 큰 폭으로 이제 혈당이 오르게 되고 탄수화물 저장고가 충분히 안 차도 불구하고 일정량의 당이 좀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. 쉽게 말해서 라면 먼저 먹고 뭐 고기를 먹는다고 치면 먼저 먹은 라면에서 일부가 지방으로 좀 바로 전환이 됩니다.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. 이 그림 보시면 급격하게 오른 만큼 치솟은 혈당을 인슐린이 열심히 낮추려 하다 보면 원래 목표치보다 좀 더 내려가 버리는 일이 쉽게 생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내리막길에서 좀 빨리 달려 내려가다가 멈추려고 하면 바로 안 멈춰지고 좀 더 내려가게 되죠. 그런 것처럼 이 혈당도 공복대보다 좀 더 내려가 버리는 이제 딥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식곤증도 느끼게 되고 금방 허기도 좀 느끼고 다이어트가 아주 힘들게 됩니다.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런 식사 패턴인 경우가 많아요. 한번 이 악순환에 빠져버리면 이게 몸의 화학작용을 의지만으로 끊어내는 게 좀 힘들어집니다.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똑같은 양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은 좀 더 잘 찌고 허기도 좀 더 잘 느끼게 되는 그런 식사법입니다. 그래서 해결책은 바로 이거를 거꾸로 드시는 거예요. 밥이나 탄수화물, 면 같은 거를 좀 나중에 먹고 고기를 먼저 먹는 거죠. 탄수화물이 아닌 음식이 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냐 아니냐, 그게 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식단의 가장 간단한 예시는 우리가 고깃집 갔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보통 고기 먼저 쭉 먹고 나서 뭐 상추나 채소 같은 것도 좀 같이 먹으면서 마지막에 찌개랑 밥이랑 이제 시켜서 드시게 되죠. 그리고 집밥으로 좀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사실 서양 같은 경우는 빵을 좀 마지막에 먹고 그래도 이상하지가 않은데 우리나라 특성상 맨밥만 이제 마지막에 먹는 게 좀 그렇죠. 그래서 상황에 맞게 고기류를 먼저 잘 먹고 나서 속을 좀 가득 채우고 밥이랑 밑반찬을 잘 드시는 게 현실적인 집밥에서의 거꾸로 식사법이 될 것 같아요. 원래는 이게 당뇨 환자들 대상으로 연구가 먼저 진행이 됐는데 17개 연구를 좀 바탕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보시면 유의미하게 혈당 피크랑 혈당 변동폭이 뚜렷하게 좀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어요. 또 그래프 보시면 환자가 아닌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야채를 먼저 섭취한 쪽이 식후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좀 낮췄다는 논문이 최근에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공통적인 결론은 식사 순서가 식후 혈당이랑 인슐린에 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입니다.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인슐린은 결국에는 당을 지방으로 바꾸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랑 인슐린이 느리게 올라갔다는 말은 곧 먹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덜 간다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이 식사법이 체중을 감량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다는 얘기죠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들어온 채소나 단백질이 위를 채워서 포만감 유발하는 건 맞아요. 근데 적게 먹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섬유질, 지방, 단백질 등 탄수화물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단독으로 이제 같은 밥 양을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좀 더 느리게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혈당 스파이크의 구성 문제들을 좀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하죠. 게다가 또 하나의 핵심이 있는데 이게 바로 호르몬이에요. 지방이랑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CCK, GLP-1, PYY 이런 이제 다양한 포만감 유도 호르몬들이 나오게 됩니다. 참고로 요즘 유행하는 삭센다가 바로 이 중에서 GLP-1을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.
첫 번째는 혈당이나 인슐린 느리게 나오게 만들어서 좋고요. 두 번째는 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포만감 유도 호르몬들 덕분에 이 식단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. 이 식사법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충분한 데이터로 증명됐기 때문에 이 거꾸로 식사법을 좀 잘 따라하게 되시면 체중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 아마 많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특별히 좀 어려운 점도 없고 오늘부터 바로 스타트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비만닥터 김종현이었습니다.